안녕하세요. 초리쌤입니다. 제3장 인권과 직업윤리 중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노인학대는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문제에도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노인학대 유형. 오른편에 많죠? 오늘은 그래도 꽤 빈 공간이 많죠. 여백개미.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학대 발생 요인 및 현황입니다. 어떤 분에게서 많이 발생하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그 다음에 학력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연령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을수록, 일상생활 의존성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노인 자아 존중감이 스스로가 좀 떨어지시면은 이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건강이 나쁘고 생활 의존성이 강하면은 같이 있는 배우자나 뭐 자식분들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으로는 조사를 해봤더니 7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한 80대로 이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 유형 중에서는 지금 뭐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가족 상황적 요인이 있어요. 또 동거를 같이 할 경우에는 어떤 학대가 동거를 한다 하면 어떤 학대가 많이 일어나냐. 신체적, 심리적. 신체적이나 심리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동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학대가 일어나겠어요? 방임이나 유기. 또한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도 있는데요. 남성 부양자는 뭐 신체적 학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 부양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방임,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물질 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학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양자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죠?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맞죠? 나도 맞았는데 이럴 때 우리 엄마도 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떤 보호자들이 이제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느냐? 우리 부모님들 누구누구누 그래요. 요새도 아들 그러죠. 근데 맞아요. 아들 아들이 가장 많은 학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 그 다음에는 딸이에요. 배우자, 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며느리, 그 다음에는 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활시설에서는 누가 학대를 하느냐? 기관 종사자. 이용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됐을 때 학대가 더 잘 일어나고 있는 거 있고요. 맞아요. 부양자도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도와줄 곳이 없어요. 뭐 친척, 이웃 이런 게 없다면 더 학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서비스 체계가 잘 잡혀 있지 못하는 곳이면 어떻겠어요? 노인 학대가 더 일어나고요. 막 노인을 차별하는 주의가 강한다. 뭐 이런 데서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거, 강한 가족주의 의식이 노인 학대를 더 높일까요? 낮출까요? 높입니다. 왜냐? 요거는 노인 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양자나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요거 하나. 다른 거는 다 읽어보시면은 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강한 가족주의 의식이 노인 학대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형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쉽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헷갈려요. 풀어보면 문제도 그렇죠.
그러셨죠? 자, 신체적 학대 먼저 볼게요. 폭행하는 거예요. 때리고, 꼬집고, 막 밀치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두는 거. 헷갈릴 수 있죠. 안 건드렸는데, 안 때렸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신체를 못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문을 잠궈 두었어요. 그거는 무슨 학대에 해당하는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묶었어요. 못 움직이게. 그러면 그거 억압한 거죠.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럼 요거 잘 읽어보세요. 신체적 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 위협하다. 칼을 들고 막 협박했어요. 이거 안 해주면 찌를 거야. 너 저렇게 안 하면 때릴 거야, 이걸로. 그 좀 물건을 막 집어 던져요. 그거는 안 때렸잖아. 해를 안 가져했잖아. 아니죠. 신체적 해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행위로 협박, 위협했죠?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어떤 행위? 신체적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생존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 전기, 가스 뭐 이런 걸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 뭐 냉장고, 밥통 뭐 이런 걸 단절시켜요. 그리고 약을 듣고 있어요. 심장약, 당뇨약, 혈압약 꼭 드셔야 되는데 이걸 단절해버려요. 안 때렸잖아 하시면 안 돼요. 신체적 학대입니다. 몸을 나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에 모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제한해요. 약물을 사용해서 신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면 그것도 신체적 학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요거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모두 신체적 학대에 속하는 겁니다. 자, 헷갈리는 거 뭐 있었어요? 칼,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한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체적 학대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시킨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무슨 학대입니까?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고요.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은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접촉을 기피하는 거, 쳐다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다 접촉을 기피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일상생활, 식사, 일상 물품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사용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사회관계를 방해하는 건데요. 비방, 모욕,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친구나 친지가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노인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다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도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이거 경제적 학대 같지만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말로 하는 거죠.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야 한다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교제 방해. 이것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요. 만약에 예시로 나오면 정서적 학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 표현. 그저 막 죽인다, 시설로 보낸다,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거. 이게 다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감정 상하게 하는 행동, 맞죠?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고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웃고 창피를 주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 취급을 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거예요. 뭐 시킨다 그랬어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조사가 있어요. 참여시키지 않았대요. 어떤 학대를 한 거예요? 맞아요. 정서적 학대를 한 거예요. 보통은 노인분들 힘드셔가지고 뭐 남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라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물어보셔야 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면 안 돼요. 그냥 안 가시죠 하고 쌩하고 가버리시면 안 돼요. 갈지 안 갈지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안 물어봐 주시고 가는 거는 이제 정서적 학대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치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합니다.
요번에는 누구 집에 가? 요번에는 누구 집에 가?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배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간대요. 그죠? 오래된 물건 버리기 싫었는데 가족들이 다 버렸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그것도 정서적 학대라고 하네요.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니까 이거 성적 학대 맞지? 라고 느껴지시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동까지 성적 학대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음, 강제적으로 다 얘기 나왔던 거 있고요. 또한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하는 거, 그런 노인을 성적 신체 부인 전체 또는 일부를 막 드러내 놓는 거 또한 성적 학대입니다. 몇 개 더 읽어볼까요? 강제적으로 성관계 갖는다. 당연히 성적 학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했어요? 하진 않았어요. 그 성적 학대입니까? 네, 성적 학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신체를 빗대어서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는 거. 말한다. 그 정서적 학대인가?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죠. 그러는 거는 바로 성적 학대에 속하는 거고요. 성적 언행으로, 맞죠? 이런 것도 성적 학대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알몸을 보이면서 모욕을 시켰다. 그것도 성적 학대고요. 모욕 말고 기저귀를 간다던가 그런 것도 전부 다 성적 학대에 속합니다. 또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어요.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 행위를 보게 하거나 포르노, 잡지, 비디오를 보게 하는 거. 나 그냥 보여만 줬는데. 성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해서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다 포함되거든요. 자,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저축, 주식, 임의로 사용한다. 이거 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물건을 파괴한다고? 그럼 뭐예요? 신체적 학대죠? 아니에요.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귀중한 물건, 경제적 학대, 재산적 피해를 준다. 경제적 학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신체적 학대로 문제가 나온다면 칼, 가위, 신체적 해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면서 협박 위협했어요. 그거는 신체적 학대고요. 귀중한 물건을 파괴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준 거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빌린 돈을 갚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경제적 학대에 속하고요.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락받지도 않아요. 그죠?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맞아요. 허락받지 않고 모든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를 변경했어요. 맞죠? 법률적으로.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대요. 요것도 경제권을 뺏은 거죠. 그다음에 허락 없이 노인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은행 계좌, 보험을 해약해 버린다는 것도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게 한다. 강압, 위력. 뭐예요? 정서적 학대인가요?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 맞죠? 돈에 관련된 거죠. 그러므로 요거는 경제적 학대에 속하는 거고요.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증여받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학대입니까? 돈을 받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았죠. 그거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해요. 어떻게 해요? 강요하고 협박을 함으로써.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합니다.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해요.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의 서명을 강요합니다. 맞죠?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강요해서 시키죠. 그거는 모두 다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구별할 수 있겠어요? 방임, 자기방임, 유기. 요거는 구별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익혀보세요.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조금 게으르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주.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고요. 배변 처리하기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스스로 청결 유지, 목욕, 빨래 또는 환경관리, 청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배회에 떠돌게 해요. 부적절한 주거 공간,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요?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적 학대인가? 아니죠.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거가 경제적 학대고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생활에 필요한. 그러면 방임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 세금, 각종 요금 납부를 그냥 방치해둔다.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제적 문제들은요, 방임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적 보호가 안 돼요. 보장구 어떤 거 있어요? 지팡이, 휠체어, 돋보기 이런 거를요, 해주지 않아요. 다음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할 때.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악취가 나거나 욕창이 생기거나 염증이 더 커진다. 이런 경우는 모두 방임에 속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를 주지 않고 냅두는 거는 방임이에요. 그다음에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뺏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경제적 학대고요. 자기 방임. 무슨 방임이라 그랬어요? 자기 방임이죠. 그러면 노인 스스로 자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요.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무슨 말 나와요? 자꾸 거부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다 자기 방임입니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죠. 그것도 자기 방임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살을 막 시도해요. 본인이 자살이죠. 자기 방임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기는 연락을 안 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에게 이제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아요.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해요. 인지 기능이 상실한 노인, 치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이 있는 분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해요. 맞죠? 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낯선 장소에 실제로 진짜 버려요. 또한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버렸는 거죠. 나 하기 싫어, 나 아니야. 그런 거는 방임 아니고 유기예요. 버렸은 거니까. 그 다음에 시설에서요. 입소 비용을 미납했다고 노인을 버렸어요. 보호자도 연락 안 된다고. 그거는 누가 유기한 거예요. 맞아. 시설장이 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있죠. 학대받은 노인을 보면 어디 신고해야겠어요? 노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으셨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대요. 누가 할까요? 요양보호사가 합니다. 그렇죠?
요양보호사 학대받는 노인이 있으면 가족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고 노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요양보호사 말고도 있거든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자 시설 관련자, 구급대의원, 재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신고 의무자로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인학대 사례가 책에서 나왔어요. 읽어보신 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의뢰된 실제 내용을 재구성한 거래요. 요런 게 지금 어떤 학대에 속하는가 한번 볼게요. 저녁 7시쯤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으나 시어머니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오후에 나간 시어머니의 귀가 여부를 모르고 있었대요. 빨리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남편의 성화에 집 밖으로 나간 며느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서야 공원에 홀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며 고함을 질렀대요. 그럼 이건 무슨 학대입니까? 정서적 학대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는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고 해요. 몸을 때리고 했어요. 무슨 학대죠? 신체적 학대입니다.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건 뭐예요? 정서적 학대죠. 다음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했대요. 이거 뭐예요? 방 안에 방치했다, 가뒀다, 감금했다. 신체적 학대인가?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몸져 누워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방임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아들이 준 용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대요. 이건 무슨 학대입니까? 돈을 빌리고 주지 않고 경로연금, 통장 도장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세수도 안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졌대요. 이건 뭐예요?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기 방임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며느리 너무 무섭다 그죠? 이럴 거면 차라리 시설에 가는 게 낫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노인 학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유형 꼭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 나온다면 모두 다 풀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